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잼버리파 행불동이 새만금 사업으로 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칼질해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돼 국회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항 예산이 부처 반영액에 비해 90% 이상 삭감됐습니다. 도내 경제계 등 200여 개 단체가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확되고 있는 익산 햇배가 수출길에 오릅니다. 익산 햇배는 캐나다와 베트남 등지로 300톤이 연말까지 수출됩니다. 세기에 이어 배도 수출하게 돼 농가 수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과일은 국내 품종으로 종자 로열티도 절감하고 상품 우수성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곤산의 귀농귀촌 교육생 69명이 2달 반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이들은 농업 계획을 세우는 등 농촌 생활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불똥이 새만금 사업으로 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관련 예산을 무더기로 칼질하면서 무려 78%가 삭감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어서 국회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부 부처에 반영된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은 6,226억 원. 2달 전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기 전 각 정부 부처가 편성한 예산 규모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 3차 심의까지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관련 예산은 1,479억 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78%나 삭감된 겁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 간접시설 예산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항과 한만, 철도 등 무엇 하나 온전하게 유지된 예산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는 부처 반영액이 1,191억 원이었지만 정부 안에는 334억 원만 담겼습니다. 입차까지 진행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당초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깎여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새만금 신항만도 부처 반영액은 1,677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43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은 부처 단계에서 100억 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예산과 산업 인프라시설 구축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만금 지구 내부 개발 사업비는 부처 반영액이 2,228억 원이었지만 24% 수준인 565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 수목원 조성과 자율운송 상용차 인프라 조성, 교통실증 연구 기반 구축 등도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고작 새만금 관련 사업 가운데 부처 반영액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새만금 동서도로 자전거길 건설 예산 16억 1천만 원뿐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전라북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공항과 한만, 철도가 어우러진 물류체계 트라이포트를 갖춰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29일 보도자료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날선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정부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애꿎은 새만금 사업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더기 칼질이 진행된 새만금 사업 예산. 이제 도내 정치권이 국회에서의 대응을 통해 새만금 사업 예산을 회생시킬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내년에 착공하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제공항 예산이 부처 반영액에 비해 90% 이상 삭감됐습니다. 내년 착공이 불투명해지면서 도내 경제계 등 200여 개 단체가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착공하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2028년 완공한 후 시험 운항을 거쳐 이듬해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잼버리 파국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내년 예산 90%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6억 원.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580억 원 가운데 11% 반영에 그쳤습니다. 당초 요구한 580억 원은 대부분 착공비였지만 잔여 설계비만 반영되면서 사실상 내년 착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내 경제계 등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감정적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명백한 전북 몫으로 잼버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추진하는 전라북도목 국책사업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잼버리를 연계하여 발목을 잡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그린 뉴딜의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공항이 없다면 새만금의 잠재력은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새만금의 기업 유치 훈풍이 불고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새만금과 전북이 대한민국 그린 뉴딜의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항이 없다면 이러한 청사진도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들 단체는 내년 착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온 새만금 국제공항.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9년 개항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보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점검 내용은 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 발전 정책 효과성 등입니다. 국토부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잼버리 파행으로 촉발된 새만금 위기를 극복하자며 인접시군과의 연합활동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258회 임시회를 통해 윤신혜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위기 극복 공동대응 방안 마련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예산을 타내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고 정부는 내년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만금권 지자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회가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고 연합 홍보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09와 709에 대한 매립공사 입찰이 내일 진행됩니다. 조자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357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09 3차 매립공사를 내일 종합심사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같은 날 266억 원 규모의 709 매립공사는 공사 금액이 300억 원 미만이어서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로 진행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오는 10월 중 결론 지을지 주목됩니다. 행안부 중분위는 지난 18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군산과 김제시 관계자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해 당사자들의 최후 변론 성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후문이어서 사실상 중분위 결정 시기가 임박해진 게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열리는 중분위 5차 회의에서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의 행정구역 결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햇배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 배 농가들은 연말까지 캐나다와 베트남 등지로 300톤을 수출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서 익산 딸기도 수출에 성공했는데 이들 과일은 국내 품종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금마에 있는 수출배 전문단지입니다. 한창 수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올해 햇배입니다. 이 배는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캐나다 16톤과 베트남 6톤이 첫 수출 물량으로 팔려 8,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익산의 배 재배 면적은 41.8헥타르, 전체 51개 농가에서 연간 1,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익산 원역과 함께 해외 판로에 나서면서 전체 물량의 30%인 300톤이 연말까지 수출될 계획입니다.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익산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원앙과 화산,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내 품종으로 육질이 연하고 과즙이 풍부해 신미가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배 지금 수확해가지고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13브릭스 넘는다고 봐야죠. 익산 딸기 재배 면적은 238개 농가에 걸쳐 188.7헥타르. 딸기 수출 작목반을 조직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에 맞춰 재배하면서 올해 첫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몽골 등 3개 나라에 최근까지 1,300kg이 수출됐고 국내 품종인 설향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과일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농가 수익 향상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수 시장 가격이 워낙에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수출은 단가가 계속 지속되는 단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품종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익산의 과일 재배 농가들. 해외 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출도 줄이고 수출을 통한 수익도 올리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는 집중호우 피해 농민을 위한 재난지원 확대 및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도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피해 농민들의 생계비를 기존 1개월에서 최대 5개월로 추가 지원하고 침수 피해 농기계에 대해서는 잔존 가치의 35%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작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 지원하는 등 재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부인의 차량을 파손해 물의를 일으킨 우종삼 군산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 의원은 오늘 임시회 1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더 조심하고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으로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더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종삼 의원은 지난 23일 술에 취해 부인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돼 품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대표이사의 임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시의회에 시민발전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받은 지 20일가량이 지났지만 대표이사 임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강 시장이 후보자로 선정한 최행석 전 군산시 경제항만 혁신국장에 대해 대표이사로 부적합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군산 시민발전은 지난해 9월 서지만 대표가 사임한 뒤 1년 가까이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0번째를 맞는 전북도민 체육대회가 다음 달 1일 나흘간에 걸쳐 김제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11,000여 명의 선수들이 축구와 검도 등 39개 종목에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익산은 종합 2위를 목표로 39개 종목에 걸쳐 870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군산은 90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종이 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합니다. 시에 따르면 종이 상품권 발행 한도를 9월 한 달 동안 30만 원으로 높입니다. 이에 따라 종이 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은 재래시장 등 골목 상권에서 명절 장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산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는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카드 상품권을 합쳐 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상징물을 개발합니다. 전북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상징물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슬로건과 전용 서체 등 상징물 개발에 전문업체와 전문가, 도민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또 상징물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군산의 귀농귀촌 교육생들이 2달 반의 과정을 마치고 오늘 수료했습니다. 69명의 교육생들은 농업 계획을 세우는 등 농촌 생활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나영호 씨는 군산시의 귀농귀촌 교육을 받아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이제 직장 명퇴 이후에 농촌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약 한 1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2달 반 정도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농촌에서 해야 될 어떤 귀농 과정과 특히 처음 농촌을 접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집 짓기, 그다음에 금융 관련, 그리고 농사에 대한 어떤 접근 단계 등을 이 교육을 통해서 알아갔습니다. 나 씨와 같이 이번 교육을 수강한 귀농귀촌인은 69명입니다. 이들은 슬기로운 귀농귀촌 생활법과 소득장목 선정 기술, 농촌에서 집짓기, 농지법 상식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과목들을 익혔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귀촌, 귀농을 위해 일주 1회씩 12차례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 등을 진행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군산의 귀농귀촌인은 578명으로 50대 이하는 322명, 56%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청년농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는 2014년도부터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개설을 해가지고 잘 받았고요.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 그 마케팅이나 창업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돼가지고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원예 체험장과 미생물 발효사, 농기계 세척장 등을 둘러보고 귀농귀촌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을 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CN 조아갑니다. 내년부터 도내 중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이 제공됩니다. 도교육청은 중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주는 아침 결식 개선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중학교에는 내년 3월부터 190일 동안 학생 1명당 3,000원어치의 아침 간편식이 제공됩니다. 또 학교가 자율적으로 간편식 제공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밤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반면 현재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 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2회 익산 보물찾기 축제에서 우승자에게 매일 1캐럿씩 모두 3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지급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보석산업단지와 보석박물관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AR 보물찾기 체험, 병뚜껑 컬링, 딱지치기 등의 게임이 진행됩니다. 게임을 통해 스탬프와 코인을 모으면 1캐럿 다이아몬드 상품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금요일과 일요일에 1캐럿 다이아몬드 팔찌를 받고 토요일은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지역대학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 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 등 4개 대학 신입생들에게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2023년 신입생 중 시에 1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거나
1학기 장학금을 받고 2학기에도 재학 중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9월 12일까지 대학 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략작물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은 10만 7,4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6,400헥타르, 5.6%가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 중에서 전북의 감소폭이 제일 큽니다. 도내 지역별로 보면 부안이 13.5%, 김제가 11.4%, 정읍이 6.9% 순입니다. 둔기로 이웃을 때린 50대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정읍시 태익면의 한 단독주택 평상에 앉아있던 이웃 2명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은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시끄러워 밤에 잠을 못 잤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흡연 학생들을 위한 금연 캠프가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금연 의지와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60명을 대상으로 무주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에서 금연 결심 공감 동행 캠프를 엽니다. 금연 캠프에 참가한 이후에도 개별 상담과 지도를 통해 금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도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지역 특화 작목을 재편한 가운데 전북은 수박이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역 간 중복을 피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농가 수익을 높이기로 하고 지역 특화 작목을 재편했습니다. 전북은 수박, 강원은 옥수수, 충북은 포도, 경북은 참외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상품성 향상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내에서는 고창과 익산 북부권 등이 수박 주산지입니다. 익산시는 원광보건대 하이브센터와 유한회사 사각사각과 함께 청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청년마을 특화거리 및 커뮤니티 조성 협약을 통해 청년 공동체 형성, 창업스쿨 운영,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각사각은 지난 4월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중앙맨션, 그린크래프트 스타트업 등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청년들이 롯데몰 팝업 스토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팝업 스토어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롯데몰 군산점에서 소비재 분야 11개, 콘텐츠 분야 7개 등 18개의 지역 창업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립니다. 이들은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굿즈 제작 지원과 전문가 1:1 창업 상담 등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청년들 팝업 스토어는 2021년에 시작해 올해로 3번째 개최됩니다. 2023 KASE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에서 호남대 아스팔트 HU1팀과 국민대 레이싱 KF23팀, 영남 20대 CR&D 오메가팀이 우승했습니다. 이번 자작 자동차 대회에서는 지난 27일부터 3일 동안 군산 새만금 자동차 경주장에서 전국 67개 대학 104개 팀이 참여해 바하, 포뮬라, 기술 등 3개 부문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는 자동차 공학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군산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2일 오후 2시 은파 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관내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에코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에코페스티벌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환경사랑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재능 경연대회를 통해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행사입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오는 9월 6일 자살 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 걷기 행사는
은파 호수공원 물빛다리에서 출발해 둘레길 총 4.86km의 코스로 오후 3시 반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